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한일 정상 드디어 만났다. 성과는입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30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와 만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한 약식으로 만났다, 30분 정도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0분이면 사실 통역하는 시간을 빼면 한 15분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15분 동안 뭐 시간이 짧았다고 뭐 중요한 얘기를 못 할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또 알아봐야죠. 네, 어떤 얘기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일단 이번 회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두 정상의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실 설명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 얘기도 나왔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네. 협력에 의견을 함께 했다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실 발표에는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상호 공감을 했다라는 게 그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깊은 대화가 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점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정상회담은 이전에 만나서 의제를 조율한 뒤에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났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은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일본 정부, 일본 보도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네. 이번 만남을 두고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고 또 두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 언론은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진검승부였다라는 얘기도 좀 씁니다. 진검승부, 뭔가 좀 팽팽하게 약간 신경전이 오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사실 표현이죠. 일단 양국에서 이번 만남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약식 회담이다, 그리고 아니다, 간담이다라고 지금 쓰는 용어도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또 하나 달랐던 게 있습니다. 이 한일 정상 두 정상이 만나는 이 장소에 일본 기자들은 먼저 가서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지금 시작된 다음에 알았어요. 사실 기자들 말로 할 때는 이수아 기자, 이거 물 먹은 거잖아요. 네, 이번 일정 공개가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면은 네. 통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게 보통 몇 시간 전에는 기자들 사이에 공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풀단, 그러니까 이 좁은 회의실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선발된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 내용을 공유하는 일종의 기자단을 꾸리게 되는 것이 원래 순서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열린 한독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회담의 경우에는 만남 4시간 전에 이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혀 성사가 된다 안 된다 언급이 없었고요. 네. 또 시작한 지 2분 뒤에, 그러니까 회담에 이미 들어가고 2분 뒤에야 대통령실에서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국내 기자들은 이 일정에 대해서 전혀 챙기지 못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먹었다라는 상황이 됐고요. 한편 일본 기자들은 이 총리를 따라가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일정을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이 모습을, 둘이 만나는 회담의 모습을 찍어서 휴대전화로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저 했습니다.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기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일본은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지를 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해당 빌딩에서
베이징에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회의가 있었고 네. 이 회의를 취재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한 일본 네. 기자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타나서 네. 이런 노출이 된 상황이 있었다. 일본에게도 회담과 관련한 사전 공지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기 일정을 하고 있었고 우리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대로 직접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담이 이뤄진 곳은 이 유엔 총회장 인근 한 빌딩이었는데요. 네. 이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즉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의 건물로 윤 대통령이 찾아가서 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 기간에 뉴욕 인근에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여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라고 네. 했습니다. 여러 장소 중에 가능한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며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지금 어쨌거나 회담한 내용 그리고 각국의 이 보도 그리고 지금 뭐 어쨌거나 내부의 어떤 일본 내부의 분위기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 일본이 내키지 않는 회담을 했다라는 걸 좀 굉장히 좀 티를 내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은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 내리잖아요. 네. 그런데 형식 면에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완전히 좀 기싸움에 밀린 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 회담을 한다 만다부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실이 먼저 이제 이걸 밝히는 바람에 일본 정부 쪽에서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아마 장소 문제도 우리 기자단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만나고 싶으면 와라. 아니면 회담 뭐 굳이 우리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성과 위주 또는 네. 이제 그 실리 위주 외교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조금 좀 약간 의존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모양이 빠지더라도 네. 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라고 전제하면 뭔가 성과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뭐 강제징용 그 보상 문제로 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있는 그 부분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 좀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과제가 좀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뭔가 좀 기존보다는 진전된 그런 언급이 사실은 나왔어야 좀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눈 것으로. 네. 그리고 이 직전에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뭔가 진전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기싸움의 형식 면에서도 밀리고 내용 면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좀 아쉬운 회담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전략에 말려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호정 기자. 사실 일본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호스트는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또 회담 준비를 안 해놨다면서요. 네, 보통 통상의 정상회담 생각하시면은 좀 정돈된 장소에 네. 격식 있는 분위기 그리고 뒤에 뭐 양 국가의 국기가 보인다든지 사실 그게 이런, 약간 네,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이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 장만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지만 이 뒷 배경을 보시면 사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기본적인 국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긴박하게 추진이 됐던 상황이라서 일본 측에서 장소 세팅을 안 해서 약식 정상회담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또 과거에 있었던 한일 수출 규제 관련 이 실무진 회의 사진이 또 소환이 됐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좀 악수도 없었던 싸늘한 분위기긴 했지만 네. 분위기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 측을 홀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회의인데 보시면 화이트보드 앞에
A4 용지 2장으로 수출 관리에 대한 설명회라고 적혀 있고 일본 신무진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좀 비교적 이 격식을 차리지 않은 모습으로 네. 참석을 했거든요. 당시에 의도적으로 격을 낮춘 거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해석들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일본 측의 상황, 또 우리가 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회담을 해야 됐던 이런 네. 모습 등을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비굴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듣고 오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박찬대 의원은 한일 외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면서 준비되지 않은 허둥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또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남북 관계 못지않게 나쁘다라면서 이렇게 심각해진 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데 네. 좋았을 때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평가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접근이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평가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위원님들한테 두 분 다 여쭤볼게요. 대신 1분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아마 박근혜 정부 탓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4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지금 꼬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답답했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하는 진정성은 이해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도 어느 정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정상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는 외교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격식을 갖춤으로써 그 상대방의 국가 정상을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상을 뭐 일종의 이제 모욕감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형식은 갖춰줬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간담이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번 만남을 회담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부에 있어서 지금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한국이 와서 우리한테 매달렸다고 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를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만나더라도 글쎄요. 성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고 저도 한일 관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잡한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 들고요. 앞으로 만약에 회담이 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등하게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 정도는 형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요. 네. 뭐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성과라도 좀 단디 챙기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실리 위주로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 그런 거를 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기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로 뭐 치밀한 계산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계산 실수 없도록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어요. 지금 일본이 전략적으로 추측컨대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고자세를 유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도 의외인 게 이수아 기자. 네.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북한은 또 조건 없이 만나겠다 기시다 총리가 이랬어요. 네, 특히 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가 불투명했던 때였던 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을 한 겁니다. 보면은 이 납북 문제, 북핵 등 현안을 해결하고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총비서와 만나겠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日本は双方の関心事項について対話する準備があります。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と向き合う決意です。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全力で行動していきます。 네, 김성환 의원님.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그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일본 납북자 문제가 있어요. 그거 꾸준히 제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 풀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네. 아베 전 총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관방장관이었다가 갑자기 총리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총리가 네. 되고 두 차례나 집권을 하는 이런 한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기시다 총리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 내 여론들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북한과 직접 만나서 납북자 문제 해결하겠다. 네. 북한이 미사일 일본 쪽으로도 날릴 수 있는 정도 능력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일본인들이 상당히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지금 제대로 풀진 못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직접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네. 일본 여론들을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담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국 내에서의 지지율이 썩 높지 않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는 멀리합니다만 북한은 또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